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SNS에 다주택자들을 향해서 정부 정책에 맞서서 손해 보지 말라. 근데 우리 오늘 화면에 문제가 있네요. 화면이 너무 깜빡거린다고 막. 네, 오늘 좀 연결의 문제인가요? 네, 약간 좀 화면이 살짝 그 깜빡거리는 게 지지직거리면서 약간 좀 80년대 방송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은 감성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누군가는 또 불편해할 수 있다. 그러니 바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약간 좀 괜찮아졌네요. 불편하실 분들은 죄송합니다. 자, 다시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을 향해서 쓴소리 아닌 쓴소리를 좀 한 것 같은데, 자 이제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은 마지막 기회다고 하면서 이제 집을 좀 팔아라. 다주택자분들에게 지금이 이제 마지막 기회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SNS 올려가지고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 맞서서 이제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협박으로 집값을 못 잡는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집값을 어떻게든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게 의지인지 아니면은 국민들에게 협박을 하는 것인지 세 분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장희찬. 일단 가장 쉽고 단순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분당 아파트 먼저 팔면 사람들이 진짜 집값 잡히면 보다 지금이 고점인가 보다 하고 팝니다. 근데 곧 죽어도 자기 분당 아파트 안 팔잖아요. 그리고 어제 주요 언론사 보도가 나왔는데 이재명 정부의 장차관과 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들 아파트가 평균입니다. 평균 2.4억 띠였대요. 이 정부 출범하고 나서. 그러니까 다 고위공직자들이 집으로 지금 돈방석 깔고 앉아 있는데 그렇지. 누가 파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집으로 돈 번 거에 비하면 코스피는 애들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부터 집 팔고 이야기하세요.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는 안 파는데 누가 분당이나 그런 요충지 서울의 집값 비싼 데서 자기 집을 팔겠습니까? 근데 이게요, 지금 집 팔 기회 마지막으로 드린다.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고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던 일이에요. 그랬구나. 문재인 정부 때 그 수많은 고위직 공직자 중에 그래서 집 한 사람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어요. 그 윤석열 검찰총장 말고는 아무도 자기 집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들의 행동, 이 사람들이 자기 집을 파나 안 파나를 보고 결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두 명 있었죠, 2명. 문재인 정부 때 파는 사람 2명 있었죠. 한 명 더 누구예요? 금태섭 의원이. 근데 뭐 거기는 정부 인사가 아니었으니까 그 의원이었던 거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참 문재인 대통령의 충신이셨던 것 같아요. 다들 안 팔고, 특히 김조원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거 팔라 그러니까 그냥 사퇴해 버리셨잖아요. 팔기 싫다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러고 있는데 과연 이게 무슨 국민들이 느끼기에 진정성이 있겠으며 시장에게 경고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민주당 정권이 부동산을 망친다라는 건 우리가 다년간 다회간 학습된 뭐 이제는 경험으로 알고 있는 뭐 당연한 사실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민주당 정권 1, 2년 차 때 한 번씩 딱 오는 특급 리딩방입니다. 특급 리딩방.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제 집값 잡는다고 집 절대 사지 말아라, 팔아라 얘기했을 때 사신 분들과 그때 집을 차신 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벼락부자와 벼락거지가 나뉘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요, 어떻게 보면 리딩을 잡아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다만 그걸 대놓고 정부에서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그걸 잘 해석해서 들으시면 올바른 투자 정보를 정부 구간에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좀 화가 덜 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정부에서 이 집값 규제를 계속 압박하면 할수록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었는데, 요거 이제 집값을 규제로 인해서 이게 압박하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방금 저 얘기들은 정치적 레토릭들이고, 뭐 다주택자 얘기니까 사실 분당집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여기에는 안 맞긴 한데,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건조하게 대통령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뭐 문재인 정부 때도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 뭐 이런 얘기들 고압적으로 하다가 더 매를 세게 맞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건조하게 말했으면 좋겠다 하냐면, 정책적으로 다주택자들이 지금 당장 집 팔려고 해도 팔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제 때문에 실수요자들한테만 팔 수 있잖아요. 매물을 내놔도 수요가 별로 없어요. 수요가 별로 없다는 건 뭔 말이냐면 누가 살려고 하잖아요. 그럼 들어와 있는 세입자는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5개월 만에. 그러네. 불가능하잖아요.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그래서 좀 고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시장에서 실제로 그게 지금 빠릿빠릿하게 작동이 되는 환경이 조성돼 있나 하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면 대통령이 SNS에 연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별로 안 좋은 시그널로 갈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성과가 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집값을 잡는다는 게 도대체 어느 기준인 거냐 이 말이에요. 내리라는 얘기인지 오르는 건 당연한데 뭐 몇 퍼센트 이상 안 오르게 관리하겠다라는 것인지 이런 기준이 사실 우리 사회에 없잖아요. 네. 저는 민주당 내에서 부동산 관련해서는 좀 소수 의견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서울 정도 되는 도시의 집값이 그 비슷한 클래스의 비슷한 레벨의 다른 국제적 도시랑 비교해 보면 그렇게 엄청나게 비싼 데가 아니에요.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이게 인구의 50-60%가 수도권에 모여 살잖아요. 근데 정작 서울 면적은 한 전체 국토 면적의 4%, 경기도까지 합하면 10% 정도 되는데 어떻게 안 오릅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태생적 한계가 있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뭐 집값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누구 뭐 다주택자들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현실이랑 좀 안 맞을 수가 있다. 타겟이 잘못됐다. 안 맞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발언 자체는 건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정책 시행도 로우키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코스피 5천보다 쉽다 이런 얘기에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패널분 저렇게 얘기해 주시면 사실 우리도 뭐라 얘기하기 좀 애매해요.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 SNS에 막 4분 단위로도 이거 관련해 가지고 막 글을 올리시고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좀 긁히셨다는 느낌이 좀 나요. 긁혔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게 단순히 뭐 정책이 잘못된 거 얘기하려고 그러면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떠들죠. 거기에 대해서.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어쨌든 뭔가 나왔을 때 이게 좀 잘못됐다라는 지금 방금 내부에 뭐 어떤 그런 의견도 있고 외부의 의견도 있는데 그런 걸 좀 잘 수렴하시기보다는 지금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다 니네가 딴지를 걸어? 니네가 아니라고 해? 하고 약간 국민들한테 가르치려고 드시려고 하는 게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 정서가. 근데 이게 보통 한 3년 4년 차 돼가지고 본인이 이제 좀 대통령으로서 어깨뽕도 좀 많이 들어가고 막 이러셨을 때부터 나타나셔야 되는데 이제 2년 차 막 시작하신 대통령이 벌써부터 이렇게 국민 상대로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시는 게 저는 좀 걱정이 돼요. 왜냐면 말씀하세요. 그냥 그게 이제 제가 요번에 그래갖고 이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SNS 글 여러 개 올리셨잖아요. 네. 보면서 약간 어떤 느낌 났냐면 약간 윤 대통령 예전의 모습이 좀 보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렇게 좀 이상해지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좀 아닌 건 아니라고 옆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있죠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게 얘기하고 있잖아. 옆에서 얘기 못하잖아. 너가 민주당에서 네 말을 안 듣잖아. 대통령 옆에서. 민주당에서 방송 나와서 떠드는 사람 몇 명 안 되잖아. 그러니까 대통령 옆에서 얘기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텐데 민주당도 전문가들 있으시고 똑똑하신 분들 계시니까. 근데 그게 뭐 전혀 안 들리시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돼요. 저는 이런 말을 쓰고 싶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이거는 뭐 비하의 의미가 아니라 옛 속담입니다. 옛 속담. 겁먹은 개가 짖는다. 막 네. 하는 거는 사실은 개가 겁먹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우리 진짜 무서운 대형견들 사냥개들은 라이코스 같은 거 가만히 이렇게 노려보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아무리 저를 끌고도 제가 반응하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누려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책에도 똑같아요. 계속 부동산 이야기를 하고 뭐 가만 안 둔다, 어떻게 한다, 집할 기회를 드린다. 이거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대책을 20개, 30개 발표했던 모습과 거의 동어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화두가 될수록 부동산은 정서의 영역이기 때문에 더 오르게 돼 있어요. 정부가 특히 진보 정부가 저 난리치는 거 보니까 이거 더 오른다. 시간 지나면 더 사기 어려워진다. 매물은 잠기고 일부 금매를 제외하는 사고 싶은 사람들은 점점 속이 타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이걸 좀 건조하게 시장에 맡겨놓고 안 건드리면서 실용적으로 접근했어야 되는데 저는 이재명 정부가 초창기에는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것처럼 기대를 했는데 결국에는 시즌 2, 시즌 3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부분 저는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나 뭐 불만이나 불만 이런 게 있냐면 이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부동산 정책이라기보다는 조세 정의를 위한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주식이나 뭐 아까 전에 뭐 금, 은 이런 거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부동산 사가지고 집값 올랐을 때는 이제 조세 형평성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바로잡자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조세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다른 식으로 평가가 가능한데 그 당장 앵커께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세금 규제해가지고 집값이 잡히겠냐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렇게 접근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반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제 걱정이 있는 거죠. 그렇지. 네. 어쨌든 간에 집으로 돈을 다른 자산보다 훨씬 더 많이 벌었으면 네. 거기에 형평에 맞게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면 되는데 다주택자 때문에 과연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까지 상승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때마다 이념적 정념을 좀 빼고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없으면 이 임대 시장이 그렇죠. 존속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서울만 해도 되게 서울은 의외로 자가 비율이 좀 높은 도시거든요. 한 50대 50 정도 될 거예요. 이 비율 차이가 크게 안 나요. 그럼 절반은 임대를 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전세든 월세든 그럼. 요즘 많이 나오는 반전세든 간에. 네. 근데 그 전세 매물이나 월세 매물은 보통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을 무조건 때려잡기만 한다고 해서 그럼 그 사람들이 이걸 매물로 내놓을 때 우리가 그걸 다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러니까 좀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고 이 사람들에게 세 부담이 전가되면 바보가 아니니까 월세를 높이고 임대를 높여가지고 그거는 또 임차인들한테 그 부담이 계속 그 내려가게 되는 하부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맞아.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이미 전세라는 단어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서 가파르게 사라지고 있어요. 네. 제가 최근까지도 부동산 돌아다니고 해봐서 아는 이야기예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사인이고 대통령이 저렇게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좀 시장 앞에서 저는 겸허하고 낮은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봐요. 지금 통화량이 폭증하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주식 시장이 상승하면 네네. 부동산이 구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허.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 바꾸는 게 결국은 금리 낮추려고 바꾸는 거잖아요. 네. 그럼 미국 금리가 낮아지면 우리나라 금리도 영향을 받으면 오히려 사람들은 금리 이제 더 낮아지겠네 내년이면 올해 하반기면 그러면 부동산이 올라요. 그러면 정부가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좀 다른 당근이나 이런 대책들을 막 제시하면서 이번에 근데 뭐 엄청난 대규모 공급 대책도 사실은 큰 화제가 안 되고 묻혔잖아요. 네. 설왕설래만 있고. 그러니까 이 태도 자체가 좀 글러먹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문재인 정부 중기 말기에 막 24번 내도 안 먹히니까 문통이 막 짜증나고 막 그랬던 그랬지. 김현미 장관 네. 짜증냈던 그 모습이 네. 지금 너무 빨리 나오고 있어요. 아하, 그랬구나. 너무 빨리. 너무 빨리 나왔다. 그래서 지금 규제를 굉장히 세게 압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뭐 반발심도 생기고 또 이제 뭐 부동산 뭐 정책이 안 먹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 화를 내면서 약간 좀 흥분한 것 같다. 그래서 장희찬이 겁먹는 개가 짖는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SNS 정치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할 말이 계속 많을 것 같고 부동산을 정치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아직 장희찬이 얘기로는 아직까지는 부동산의 경제 의식이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특히나 이제 청와대에서는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독자분들은 당연히 저희 채널을 많이 봐주고 계시는데 구독 안 하고 지금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채널입니다. 여의도 넘어 TV를 여러분들 많이 좀 애정 있게 사랑해 주시고 구독 안 하고 봐주신 거는 좀 많이 서운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친해질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구독 버튼을 좀 많이 눌러주시면은 올겨울 따뜻하게 복 많이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할 수 있는 거 다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수재빈님께서 만원 후원해 주면서 세 분 다 국회에 입성해서 지금으로 서로 만나서 토론하는 국회의원이 됐으면 합니다라는 응원 메시지 보내주셨고 8110님께서도 반갑습니다. 예전에 매일신문 이동재 기자 진행해서 보았는데 여기서 또 보는군요. 하한기, 장희찬, 문성호 모두 다음엔 국회에 입성하실 기원합니다. 전 60대이지만 국회도 이젠 젊은 분들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시면서 세 분 국회에서 좀 보고 싶다라는 얘기 해주셨고 도시가치님께서는 나라는 정책을 내놓고 국민은 대책을 내놓는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니 문성호 씨랑 장혜찬 하원기 씨랑 2살 차이밖에 안 난다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충격적인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홍님께서는 하원기 오전엔 윤희석, 오후엔 송영훈 친한게 몰아서 메타작 하던데 너무 잔인하더라. 아 메타작이라뇨. 잡돌이 좀 하다 왔어요. 있는 그대로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날 보고 뭐 자꾸 한동훈에 대해서 악의적이라고 막 그러는데 내가 한동훈에 대해서 악의적일 이유가 뭐가 있냐 솔직히 말하면 내가 장해찬처럼 공천이 날아갔냐.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제가 주말에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어떤 영상 봤어요? YS 자꾸 감히 YS를 자기한테 견주고 있잖아요. 한동훈이. 그랬지. 그래서 옛날 정치인들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우리 옛날 삼김 시대의 거목 중 하나가 JP 아닙니까? 김종필. JP가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정치인은 진실돼야 된다. 모발 개수 하나까지 국민들한테 다 공개해야 된다. 그랬구나. 찾아보세요. JP가 그 말을 했어요. 있어. JP가 한동훈 대표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나 어쩐지 충청도가 좋더라. 바로 오늘 처음으로 빵긋 웃네. JP 얘기야, JP 얘기 이게. 우리 장동혁 대표님이 충청도잖아. JP가 딱 어딘이 그랬어요. 밥숟가락 하나, 모발 2발에 있는 그 모발 개수 하나까지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될 만큼 진실해야 된다. 이랬거든. 한동훈 전 대표 이제 김영삼 타령 그만하고 이제 JP 얘기를 좀 들으시라. 가신 분들인데 좀 살살해요. 아니 본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한테 악의적이라고 하니까 저는 이제 진실을 얘기했을 뿐이다. 얘기를 드린 거죠. 역시 JP야. 그렇지. JYP 아니고 JP. JP. 자,